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OOD Aware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모델이 학습 과정 중에 관찰한 데이터의 분포를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학습 과정 중에 보지 못한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OOD, 그러니까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예시에서는 이제 모델이 강아지랑 고양이로 학습이 됐으니까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들은 강아지랑 고양이가 될 거고 그리고 OOD 데이터들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OOD 데이터들은 모델이 학습 과정 중에 관찰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니까 모델의 학습 목적에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모델에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일 거예요. 그래서 OOD 디텍션은 이렇게 모델이 동작하고 있던 중에 마주친 OOD들을 선별해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학습된 모델이 이렇게 상어나 자동차 사진이 들어온다면 얘네들은 모델 입력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진단과 같이 안전이 최우선되는 종목들에 적용이 되면서 모델이 동작하는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예상 밖의 입력들을 감지하고 제외해야 하는 필요성에 알맞은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클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어디 디텍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클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동작하는 모양새를 보시면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브에 할당되는 소프트맥스 값이 최대한 1에 가까울수록 작은 로스 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를 맞추도록 학습하기 위해서 적합한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이미 정답을 맞춘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과하게 소프트맥스 값을 올리도록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레이블에 가장 큰 소프트맥스 값을 할당하면서 소프트맥스 값을 키우기 위해서 모델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짓 값의 크기를 키우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이 소프트맥스 C를 나타내는데 요 FIX 세타가 로짓을 나타낼 때 로짓의 K배만큼의 상수배를 해주면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예측한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학습하면서 정확하게 예측한 클래스라도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값을 계속해서 1에 가깝게 키우려고 하고 이에 따라 로짓의 놈 자체를 이 그림과 같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키우게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로짓놈을 나타내고 또 회색 선이 OOD 데이터에 대한 로짓놈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모델의 아웃풋 값 자체를 키우게 돼버리면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회색선에 해당하는 OOD 데이터들에 대한 로직룸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의 경향은 인디스트리뷰션과 OOD 데이터 간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모델을 학습하지 말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 그림에서 이 왼쪽에 해당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우선 이렇게 하나의 앵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앵커 이미지에서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만이 이제 앵커 이미지와 이렇게 가깝게 학습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과는 앵커 이미지와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슈퍼바이즈 세팅에서도 이 셀프 슈퍼바이즈의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나 다른 점이라면은 클래스가 같으면 가까워지도록 학습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요 그림의 오른쪽 부분처럼 앵커 이미지에서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하고 그 앵커 이미지와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들이 모두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기존에도 이제 학습 과정 중에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같이 활용을 해서 OOD 디텍션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연구들이 있었지만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 미리 학습된 임베딩을 OOD 디텍션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조금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 학습된 임베딩을 활용을 해서 OOD 디텍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특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의존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않고 피처 익스트랙터와 같은 인베딩상에 존재하는 벡터들을 활용해서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학습 과정 중에 OOD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총 두 부분을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부분에 활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디스피션 데이터의 피처 그리고 OOD 데이터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두 번째는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치기 전에 이제 인코더만 거친 부분을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프로토타입과 OOD 데이터의 피처가 멀리 떨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 가능한 OOD 데이터가 없을 때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만으로도 어떻게 수도 OOD 데이터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제안하는 방법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인디스트리뷰션과 OOD 데이터를 모두 학습에 활용을 하고 또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 차원에서 적용되는 과정 하나하고 인코더에서 나가서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적용되는 피처 차원에서 적용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더 나온 다음에 그리고 프로젝션 레이어 다음에 두 가지 그리고 인디스트리뷰션, OOD 이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이렇게 총 네 가지의 로스로 구성된 오브젝티브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인디스트리뷰션은 이 위쪽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우선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친 피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가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 식을 보시면은 사실 셀프 슈퍼바이즈드 세팅의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크게 다른 모양새가 아니에요. 대신 이제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들끼리는 가깝게 임베딩이 되도록 학습이 되고 또 다른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들끼리는 좀 멀리 임베딩 되도록 학습하는 이런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프로젝션 레이어까지 거쳐서 얻은 이 피처에 클래스들별로 이 피처들이 모여서 임베딩 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이 인코더만 거쳐서 나온 피처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실 건데요. 여기가 이제 클래스 프로토타입이 학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로스를 따라서 클래스 프로토타입이 학습이 되는데요. 요 FI, 요 대문자 I가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피처를 의미를 하고 요 YI가 요 피처를 만드는데 들어간 데이터의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일 때 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에 해당하는 클래스 프로토타입하고 해당 클래스의 인디스트리뷰션 피처가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의 피처끼리는 모이면서 그리고 각 클래스 프로토타입은 해당 클래스의 인디스트리뷰션 피처와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는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는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같은 클래스의 피처끼리는 모이도록 학습이 되고 인코더 차원에서도 이제 같은 클래스들끼리 모이도록 학습이 되면서 동시에 클래스 프로토타입도 각 클래스 피처들과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OOD 데이터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보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요 프로젝션 헤드 차원에서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먼저 보면 OOD 데이터는 이제 OOD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고 이 OOD가 어떤 클래스인지에 대한 정보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디스트리뷰션 피처와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친 피처 레벨에서는 인디스트리뷰션 피처와 그리고 이게 OOD 샘플에 대한 피처를 나타내고요. 여기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피처를 나타낼 때 이 둘이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OOD도 이렇게 인코더만 거쳐 나온 차원에서 학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코더 레벨에서는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친 레벨에서처럼 인디스트리뷰션의 피처와 직접적으로 멀어지도록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OOD 데이터를 학습 때 관찰한 클래스 이외에 다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아까 인디스트리뷰션을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피처를 활용해 학습을 할 때 사용한 이 클래스 프로토타입하고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프로토타입은 아까 인디스트리뷰션 학습 과정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의 피처와 비슷해지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OOD 데이터는 학습한 클래스와 속하지 않는 다른 클래스로 보고 이렇게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클래스 프로토타입과 멀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OOD 데이터가 학습되는 과정을 정리를 하자면은 프로젝션 레이어 차원에서는 인디스트리뷰션의 프로젝션 피처, 이 ZI하고 OOD의 프로젝션 피처, 이 ZO가 멀어지도록 학습이 되고 요 인코더 차원에서는 인디스트리뷰션 인코더의 피처와 가깝도록 학습되는 요 프로토타입, 클래스 프로토타입과 OOD 인코더 EF 피처가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에선 이제 OOD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사용 가능한 OOD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 가능한 OOD 데이터가 없을 때 인디스트리뷰션 피처만으로 가상의 OOD 피처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제안을 합니다. 실생활에서 관찰되는 OOD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와 매우 다르기보다는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관찰에 착안을 해서 제안하는 방법은 두 인디스트리뷰션 피처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클래스를 가지지만 가장 가까운 피처들을 인터폴레이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피처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은 사실 매니폴드 믹스업이라는 기존 연구가 있는데 이 매니폴드 믹스업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방법하고 다른 점은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 데이터를 이제 OOD 데이터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실험은 레즈는 18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14 데이터셋을 인디스트리뷰션으로 그리고 여러 다른 데이터셋을 OOD 데이터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많은 OOD 연구들에서 타이니 이미지넷이나 뭐 타이니 이미지 데이터 같은 좀 큰 데이터들을 OOD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인디스트리뷰션하고 오버랩되는 클래스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오버랩을 줄이고자 이런 DTD라는 좀 텍스처를 이미지로 나타낸 데이터셋을 OOD 트레이닝 데이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OOD 디텍션 성능을 평가하는 매트릭으로는 true positive rate이 95%일 때 false positive rate인 이 FPR 그리고 AUROC 그리고 AUPR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고 아까 로스에 보시면 이렇게 감마랑 알파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 감마는 진짜 리얼 OOD, DTD 셋을 쓸 때는 1,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수도 OOD 데이터를 쓸 때는 0.5로 설정을 했고요. 알파는 0.1로 설정을 했습니다. 비교 방법은 이렇게 설정을 하였는데요. 메소드 하나 정도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액트는 학습된 모델의 액티베이션 값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의 아웃풋을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포스톡 방법들을 비교를 하였고요. 이제 이 OE 같은 경우는 학습 과정 중에 OOD 데이터의 softmax probability가 유니폼해지도록 학습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습 과정 중에 OOD를 활용하는 OOD 리버리징 방법들. 그리고 CSI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 학습을 하지만 그 데이터에 적용된 어그멘테이션에 따라서 얘가 포지티브 샘플이 될지 네거티브 샘플이 될지를 설정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제 목적 자체가 이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OOD 디텍션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목표를 OOD 디텍션의 성능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들을 이제 트레이닝 베이스드 방법으로 분류를 하였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방법들을 여기서 제안한 방법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들을 좀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래서 P 서커는 OOD 데이터에 관련된 학습 과정을 없앤 모델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OP 서커는 이제 전체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로스가 다 적용이 된 모델인데 그중에 R은 리얼 OOD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이고 P는 수도 OOD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스코어링 펑션은 맥시멈 로짓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과 여기서 학습한 클래스 프로토타입 간의 이 닷 프로덕트 결과에서 맥시멈 로짓을 스코어로, 그냥 OOD일지 아닐지를 평가하는 그런 스코어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프로토타입 클래시파이어하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 간의 OOD 디텍션 성능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때 프로토타입 클래시파이어는 OOD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없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로만 학습된 이 P 서콘을 따라서 학습된 프로토타입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로만 학습된 이 프로토타입 클래시파이어하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만 학습된 클래시파이어 비교를 통해서 OOD 데이터가 학습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 이 둘 간의 OOD 디텍션 성능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은 시파 10이 인디스트리뷰션일 때, 테이블 2는 시파 100이 인디스트리뷰션일 때 성능을 나타냅니다. 두 테이블 모두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컬럼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한 이 Psub 콘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여기 맨 마지막 보시면 모든 매트릭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FPR이 많이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한하는 방법하고 에너지 로스를 통해 파인튜닝한 방법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에너지 방법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를 이제 뭐 에너지라는 스코어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데이터니까 좀 에너지가 낮아지도록 그리고 OOD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학습된 에너지 스코어를 따라서 인디스트리뷰션인지 OOD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제안하는 요 P서콘이나 요 OP 서콘 방법은 우선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OOD 데이터를 학습에 포함을 해서 요 전체 아까 주셨던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로스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됩니다. 굳이 이게 에너지 방법하고 비교한 이유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렇게 OOD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학습한 방법들 중에 OOD 디텍션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선 각 테이블에서 중간 두 칼럼하고 마지막 두 칼럼을 비교를 해보시면 에너지 로스를 통해서 인디스트리뷰션하고 OOD 데이터 간의 구분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제안한 OOD 데이터 활용 방법인 클래스 프로토타입과 프로젝션 레벨에서 이제 인디스트리뷰션과 OOD 데이터가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중간 칼럼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왼쪽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학습된 모델을 에너지 로스를 따라서 파인튜닝한 모델이고 오른쪽은 슈퍼바이스 컨트리스티브 로스를 통해 학습한 모델을 에너지 로스를 따라서 파인튜닝한 모델 간의 이 성능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초록색로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 학습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빨간색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은 오히려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학습한 모델보다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에 따라 달라지는 성능을 보임으로써 에너지 파인튜닝 방법이 그렇게 릴라이어블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한하는 방법을 다른 OOD 방법들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제한하는 방법이면서 이 리얼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이 두 번째 로우가 이 모든 세 가지 매트릭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랑 에너지 로스 간의 비교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FPR에서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은 이제 리얼 OOD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디스트리뷰션 피처 믹스업을 통해 만든 수도 OOD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네, 여기서
오른쪽 테이블 시파 100이 인디스트리뷰션일 때의 성능인데 여기 이 테이블이 이때 맨 아래 비교 방법하고 여기 수도 OD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 간의 비교를 해보면은 그 수도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이 그맨 밑에 비교 방법보다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있는 여기 SVHN을 보시면은 SVHN이 요 비교 방법에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에 비해서 요 수도 레이블을 활용한 방법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에는 요 SVHN에 대한 바이어스 때문에 비교 방법보다 안 좋은 성능이 나왔고 서플멘터리에는 있을 텐데 좀 더 다양한 OOD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평균을 내본 결과 또 수도 레이블을 활용한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안한 이 최종 로스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어플레이션 스터디인데요. 그첫 번째로는 OOD 학습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그 두 번째는 OOD 학습을 하긴 하는데 이게 프로젝션 레벨에서만 이루어졌을 때, 그 세 번째로는 여기서 제안한 모든 로스를 다 포함해서 OOD 학습을 인코더랑 프로젝션 레벨 둘 다 해서 이루어졌을 때로 나눠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과 거블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데 단순히 이 인코더 단에서 그 OOD 데이터를 학습을 하지 않고 이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학습했을 때 형성되는 것보다 이제 OOD를 직접적으로 학습에 포함시켰을 때 더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션 차원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인코더 차원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었을 때 더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서 제안한 수도 OOD 피처들이 어떤 식으로 인베딩이 되는지를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본 건데요. 여기 맨 왼쪽이 그냥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 파텐으로 학습되었을 때 이 10파텐이 어떻게 인베딩이 되는지를 나타낸 거고, 두 번째가 DTD 데이터셋, 그러니까 여기서 리얼 OOD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이 OOD 데이터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서 만든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 간의 그 피처 간의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만든 수도 OOD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한 수도 OOD 피처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여기 이렇게 클래스들끼리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함으로써 좀 더 그 오어 디텍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OOD 트레이닝, 그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활용한 OOD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활용하면서 이제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소프트맥스 대신에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시피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뭐 실제 OOD나 아니면 뭐 수도 OOD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같이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이 OOD 데이터가 학습되는 부분이 프로젝션 헤드 레벨 그리고 인코더 레벨 이렇게 두 가지 레벨에서 적용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좋은 OOD 디텍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FPR에서 좋은 향상을 보여주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